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선견지명 산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도는 중국의 유명한 중림 7연의 한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동한 말엽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유행했던 사조가 바로 현학인데요. 그 현학의 주수들을 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산도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중림 7연에서 산도와 왕융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중림 5연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도는 그가 79살에 죽을 때에 가장 높은 벼슬인 삼공의 하나인 사도 벼슬까지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중림 7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산도는 40살이 될 때까지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40살의 벼슬길에 겨우 올랐는데 그것도 지금으로 치면 군수의 보좌관 정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그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던 해강과 완적 그리고 상수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중림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을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중림에서 지내면서 스스로 울적함을 달랬고 본인도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산도는 해강과 완적이 자기보다 나이가 무려 거의 18살 또는 10살 정도 아래였는데요. 기록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 나이 젊은 사람들이지만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것을.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부인 한 씨가 당신 요새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매번 나가서 돌아오면 아주 흡족한 얼굴로 돌아오느냐. 나도 그 사람들을 좀 보고 싶다. 한번 우리 집에 데리고 와라. 내가 술자리를 마련하겠다. 사실 산도의 집안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돈 버는 것도 없이 40살이 되도록 맨날 글이나 읽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는데 옛날에는 더더구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지만 이 부인 한 씨는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건 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해강과 완적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새우면서 서로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그 청담이라고 그러는데요. 현학의 청담을 주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인이 벽에 구멍을 뚫고 예전에 그 산도의 집은 이 흙으로 지어진 집이니까 옛날 초가면 다 그랬죠. 이 구멍을 뚫기 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구멍 뚫는 건 아주 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밤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한시 부인도 대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산도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소? 그랬더니 한시가 빙그레 웃으면서 해강과 완적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재능과 정치는 당신이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산도는 사실 자기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한시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약간 기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시가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뛰어난 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요? 그랬더니 당신은 도량이 크다. 그 두 사람이 당신의 마음의 넓이를 쫓아가지 못한다. 내가 보기에 그 두 사람은 절대 벼슬길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한시의 예리한 식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산도는 그 부인의 그 식별력보다 훨씬 더 높은 선견지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사마소가 세자를 세울 때, 그 당시 사마소의 지위는 조이 왕조에서 진왕이었습니다. 물론 칠권을 다 쥐고 있었죠. 황제는 허섭이에 불과했고요. 이 진왕이었기 때문에 태자가 아니라 자기 후계자는 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자를 세울 때에 그의 큰아들인 사마염, 나중에 서진의 초대 황제죠. 이 사마염에게 주지를 않고 동생인
사마유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산도에게 물어보셔서 만약에 산도가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도가 하는 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산도야말로 현명한 자이오니 산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사마소는 산도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발탁하는 자리에 산도를 오랫동안 기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이죠. 산도의 호가 거원입니다. 이제 사마소는 직접 산도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옛날 사람들은 호를 불렀는데요. 그러면 거원을 빨리 오라고 그러시오. 그래서 거원이 오니까 자, 내가 우리 형의 아들로 둘째를 보냈는데 얘를 지금 세자로 앉히려고 하오. 당신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도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죽은 역사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적정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자를 세자로 세우거나 주군으로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미 이 나라는 주군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소가 알겠소. 그리고 사마염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사마염이 세자가 되고 나서 삼국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 동안의 태평성세를 열어갔던 임금이 바로 사마염입니다. 물론 말년에 사마염이 태자 문제로 잘못된 결정을 해서 서진이 멸망으로 이르는 그런 도로를 닦기는 하지만 사마염 자체는 뛰어난 임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공계사라는 그 내자가 전해져 오는데요. 이 산공은 산도를 얘기합니다. 산도는 사마염이 필요한 인재를 뽑을 때마다 본인이 인재에 대한 추천사를 거기다 씁니다. 이 사람은 뭐가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서 이 부분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황제가 그걸 보고 전부 다 받아들였는데 한 번은 산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을 꼭 쓰시오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하, 이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쓰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벼슬자리를 내렸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후에 이자가 결국 부패, 즉 다른 사람들의 뇌물도 많이 받고 지멋대로 인사를 하다가 결국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사마염이 그때 내가 거원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미안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산도는 사람을 보는 눈, 즉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공계사라는 말이 유명했습니다. 즉 선견지명이 있는 산도가 쓴 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걸 구해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봤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산공계사가 전해져 내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더 긴 시각에서 산도가 예측을 했던 것인데요. 사마염이 집권하고 나서 10년이 됐을 때 이제 동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호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는데요. 그때 산도가 자기 친한 친구랑 술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외부와 내부, 즉 국가 국내와 국외를 전부 통일해서 평안하게 다스리려면 성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인이 아닌데 전부 통일이 되면 외부에 대한 위협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내부에서 썩게 되고 그 국가는 위험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 적이 있을 때 내부가 오히려 잘 단결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같이 도와주면서 부패함이 없이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즉 밖에 뭔가 경계가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도의 예언이 적중해서 결국 서진은 건국한 지 50년도 안 돼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통일되고 나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산도는 그거를 내다봤던 것이죠. 그리고 산도가 또 하나 사마염에게
건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을 하고 나니까 사마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군대가 필요 없으니까 이 군대를 줄이시오. 그래서 거의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다 줄였습니다. 군대를. 예를 들면 경기도를 보호한다. 그러면 최소한 몇만 명이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500명. 주마다 500명밖에 안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5호 16국 시대가 올 때 보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는데요. 뭘로 막습니까? 산도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폐하, 평화 시대에도 군대는 필요합니다. 요즘 평화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이 산도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겁니다. 오히려 평화 시대에 군대를 제대로 갖추어서 훈련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했는데 사마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50년도 못 가서 서진은 5호 16국 시대를 열어가는 선비족이나 저족들에 의해서 결국 국가가 망하고 맙니다. 산도에 얽힌 재미난 고사 하나를 더 드리고 제가 마칠 텐데요. 여러분 혹시 군계 일학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평범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딱 뛰어나면 그걸 우리는 군계 일학이라고 그러죠. 닭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학이 한 마리 서 있으면 목이 기니까 쫙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해강의 아들 해소입니다. 이 해소를 발탁했던 사람이 바로 산도입니다. 산도와 해강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여기서 다 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해강만 따로 이야기를 드릴 때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라이벌의 역사에서 해강을 종해와 비교해서 이야기했던 적은 있는데요. 해강 자체만으로도 할 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이 해강이 형량에서 죽을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때 아들의 나이가 10살 정도였다고 그러는데요. 얘야, 염려하지 말거라. 거원이 있으니 너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거원이 바로 산도라고 그랬죠. 즉 산도가 있으니 너를 돌봐줄 것이다. 그 예측대로 산도는 해소를 음으로 양으로 키워줬고 결국 사마 가문에서 그렇게 꺼려하던 해강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산도의 공이었습니다. 근데 산도는 40이 넘어서 본인의 선견지명 그리고 식인지명으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도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고 복록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집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왜요? 산도는 중림 7년 때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부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자리라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는 당시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장사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염이 이렇게까지 가난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40만 관의 장례 비용과 100여 필의 비단을 보내서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산도가 왜 이렇게 많은 복록과 상을 받았는데도 가난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받은 물건 중에 자기 가족들이 먹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일반 백성은 아니었지만 산씨 가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부 나눠줬습니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농사철이 되면 또 본인이 아파서 잠깐 쉬는 시간에도 농촌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산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공무원들이 좀 이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청렴결백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뇌물을 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처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귀하디 귀한 비단을 수십 필을 산도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이 바친 사람이 권력가의 자제였기 때문에 이 산도도 이걸 고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결국 몇 년 후에 발각이 돼서 산도도 이제 붙잡혀 들어갔죠.
근데 산도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창고에 가보십시오. 창고에 가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쌓인 비단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뜯어보지도 않은 채. 그래서 결국 사마염이 내가 산공을 오해했어. 어서 풀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청렴결백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산도는 워낙 명성도 높고 청렴하니까 사마염은 중책에 앉히긴 했지만 정말로 국가 대사, 즉 전쟁을 하거나 삼국 통일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산도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도는 항상 약간 외부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산도는 그래서 그때마다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 산도는 사직서를 수십 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마염은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오? 그러면서 산도가 사직서를 낼 때마다 벼슬을 한 자리씩 올려주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신하들이 불평을 할 정도로 이 산도를 사실 신뢰했고 중용했습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산도를 어느 정도 신용했냐면 이 종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허물어뜨리고 결국 위나라가 총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이 종해가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종해가 강요와 함께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걸 미리 예측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사마소입니다. 그래서 사마소는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종해가 장안 쪽으로 쳐들어올까봐 장안으로 진격해가면서 후방에 좀 불안하죠. 자기 본인이 수도를 떠나니까 이 위나라 황실이 이제 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위라고 그러는데 이 남아있는 조위 황실의 구성원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것을 막게 하는 책임을 누구한테 지웠느냐? 산도에게 부탁합니다. 수많은 장수도 있고 수많은 뛰어난 자들도 있었지만 사마소는 그만큼 산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도에게 당신이 어부에 가서, 어부는 이제 조 황실의 수도였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위나라 종실인 조씨들이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도록 잘 다스리시오. 이거는 웬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자리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방을 맡긴 것이죠. 그런데 그 직책을 산도가 아주 깔끔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렇게 벼슬이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마 가문에서는 산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림 7년은 이 사마 가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산도는 사마 가문에 들어가서 벼슬을 했을까요? 사실 40이 되도록 벼슬을 못했다는 것은 이 조위, 즉 조씨 가문에게 빚을 진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 가문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고 누구도 산도에 대해서 배반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해강이 사마 가문에 가서 벼슬을 했다면 그건 배반입니다. 왜냐하면 해강은 위나라 조씨 황실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산대부의 벼슬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도와 함께 사마 가문에 가서 벼슬을 했다면 그거는 배반이죠. 그러나 산도는 본인 스스로가 사마 가문부터 벼슬을 했기 때문에 배반이라고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청렴하게 살아왔고 또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코 외부적으로 교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중림 7연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림 7연의 그 청렴한 삶을 자기의 공직 생활 속에서도 실현했던 참다운 은자 중에 은자인 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